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용어 정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려운 주식 용어가 아닌 실전 매매에서 꼭 필요한 용어 위주로 쉽게 정리해 볼게요. 구체적으로는 주식을 사고 팔 때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와 매도입니다. 주식을 사는 걸 매수, 파는 걸 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합쳐서 매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시가와 종가입니다. 시가는 장이 시작할 때의 가격이고 종가는 장이 끝날 때의 가격을 말합니다. 정규 주식 시장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에 끝나는데요. 따라서 시가는 오전 9시, 종가는 오후 3시 30분의 가격을 뜻하겠죠. 종가는 오후 3시 30분인데 실질적으로 장 마감 시간은 10분이 앞선 3시 20분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양봉과 음봉입니다.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말로는 봉이라고 하는데요. 양초처럼 생겨서 영어로는 캔들이라고 부르며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을 때의 캔들을 말하는데요. 주식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차트를 보시면 이날 여기 캔들이 있죠. 캔들에 이렇게 커서를 올려 놓으시면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뜹니다. 이날 시가가 63,800원이고 종가가 65,000원이죠. 시가보다 종가가 상승한 채로 마감한 캔들,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음봉은 그 반대가 되겠죠. 음봉은 이날 캔들을 보시면 시가가 66,600원, 종가가 65,100원이 되죠. 시가, 종가. 이렇게 주가가 시작점보다 끝점이 하락한 경우 음봉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빨간색은 상승, 파란색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가와 저가입니다. 고가는 하루 중 제일 비싼 가격, 저가는 제일 싼 가격을 말합니다. 이 캔들을 보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애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고가와 저가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시가가 64,800원, 종가는 65,700원. 그런데 이렇게 위에 꼬리가 있죠. 이거를 고가라고 부르고 66,300원까지 올라갔고요. 시가는 처음에 0.31%, 전날 종가보다 0.31% 낮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고 종가는 1.08%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장중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요동을 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내려왔을 때는 여기, 가장 올라갔을 때는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가, 가장 낮았을 때는 저가, 여기는 시가,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가격으로 한번 보시면 시가는 64,800원, 고가는 66,300원까지 올라갔고 장중에 저가는 64,700원까지 내려갔으며 종가는 65,700원에 마감이 되었다. 다섯 번째, 익절과 손절입니다. 익절은 수익을 내는 거고 손절은 손실을 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주식을 18만원에 샀는데 주가가 올라서 이 가격보다 높게 팔게 되면 익절이고요. 이 가격보다 낮게 팔면 손절이 되겠습니다. 즉 손절과 익절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벌었든 잃었든 주식을 처분했을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주식을 18만원에 샀는데 갑자기 차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경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히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손절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나 저 친구랑 손절했어,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온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타기와 불타기입니다.
물타기는 주식을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을 말하고요. 반대로 물타기는 주식을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더 높이는 걸 말합니다. 물타기와 부타기를 합쳐서 비중 조절이라고 부르고요.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물린 경우 더 빨리 탈출하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 물렸다는 말은 주식 은어로 보유 주식의 손실을 보고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8만원짜리 현대차 주식 10주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주가가 16만원으로 2만원 정도 하락했다면 이때 손실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한 주당 2만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총 10주니까 전체 손실 금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락한 주식을 가만히 두는 경우 12%가 올라야만 손실을 보지 않고 탈출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물타기를 하는 경우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죠. 기존의 평균 단가가 18만원이었는데 주가가 16만원으로 내려왔을 때 10주를 더 사게 되면 평균 단가는 17만원이 되겠죠. 18만원과 16만원의 중간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타기는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었을 때 미지근한 물이 되는 효과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주가가 16만원인 위치에서 6%만 상승해도 평균 단가가 17만원이 되니까 앞서 주가가 12% 상승해야 탈출할 수 있는 상황보다 더 쉽게 탈출 또는 수익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7번째, 상한가와 하한가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하루 동안 한 종목의 주가가 변동할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한가는 플러스 30%, 하한가는 마이너스 30% 가격의 제한폭을 둔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2015년 6월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가격 제한폭이 변경됐습니다. 이를 통해 2015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차트의 흐름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8번째, 조정과 반등입니다. 이번에는 주가의 흐름에 대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요. 덕성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주로 분류돼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조정과 반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조정은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하거나 보합 추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합이라는 말은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반등은 하락하던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걸 말하고요. 박스권은 주가가 특정 범위 안에서 더 오르거나 내리지 못하고 맴도는 건데요. 주가의 흐름이 마치 박스 안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리고 급등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을 때, 반대로 급락은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를 말합니다. 9번째, 신고가와 신저가입니다.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 신고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 신저가라고 부릅니다. 특히 최근 1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 52주 신고가라고 하는데요. 1년은 52주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매집과 투매입니다. 매집은 주식시장의 세력이나 큰손들이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투매는 가격에 상관없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력의 매집 물량이 많은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코로나19 여파로 폭락기였던 2020년 3월처럼 단기간에 가격 조정이 크게 오면 개인들이 공포감을 느껴 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투매가 일어나게 되면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는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오늘은 실전 매매에 자주 쓰이는 주식 용어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쌓아서
실전 매매에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